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깔끔한 문학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스테디셀러 강의예요. 원래는 이제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 전면 수정 깔끔한 문학. 왜 제목을 깔끔한 문학이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 딱 필요한 것만 한다. 그런 의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약간 주관성에 의해서 답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문학에 되게 많거든. 이런 경우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답을 찾아가는 그 기준,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깔끔한 문학 이렇게 잡았어요. 교재에 보면은 개념, 영역별 독해 전략 이런 거 이제 배운다고 써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문학 파트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온 사람들은 좀 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장에 가면 폭망한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신식으로 이제 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게 내신에는 통할 수도 있어요. 내신 문학하고 수능 문학의 차이가 뭐니? 외우는 거랑 사고 능력의 차이. 맞아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는 거지. 문학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줘 놓고 그 지문들을 출제하는 거잖아.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EBS 연계 요즘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EBS에서 전작품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EBS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현대 시나 이런 거는 동일 작품이 그대로 가겠지만 소설이나 고전 시가만 하더라도 EBS 수록된 부분 절반, 수록 안 된 부분 절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전거 도둑 이런 거는 EBS 수록된 부분하고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다른 부분. 고전산문 UC 3대록 역시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죠. EBS 수록 부분과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물론 영균이는 EBS 분석의 신에서 수능에 출제된 그 부분을 수업을 했었죠.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딱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문학 공부를 할 때는 내신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공부를 말하는 거야. 어떤 작품을 공부하고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이 시대 또는 작가의 작품 경향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형식의 수업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수능 국어는. 알겠죠? 내가 배운 그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이런 것 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글씨 연습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고전 시가를 우리가 배워.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겠죠. 그걸 다 뜻받아 적는 애들. 그냥 문학 시간에 줄줄줄줄 필기만 죽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어차피 펴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식의 공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그냥 받아쓰기 하다가 집에 가고 이런 수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느냐. 고전 문학에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란 얘기예요. 그냥 줄줄 받아쓰고 집에 간다. 이런 수업은 아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풀이를 막 하는 애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야. 왜냐? 한글이니까 이런 친구들. 문학 안에서 시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소설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지. 보기 박스 3점짜리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푸는 애들. 기출문제 3회독, 야 30회독 해봐라 점수 오르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을 풀어도 정확하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를 알고 접근해서 문제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막 푸는 친구들 망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EBS 작품 거의 달달 외우는 애들. EBS를 외우면 능사냐?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비연계 작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학은 EBS 그냥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장에 가서 큰일 난다. 알겠어요? 혹시 이런 방향으로 문학의 학습법을 잡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지면 시험장에서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문학은 체계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문학은 개념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럼 다른 영역은 개념이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영역도 있지. 국어 영역은 선생님들이 다 개념부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면 문법은 개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 개 중요해요. 문법, 문학 정도는 정말 개념이 중요하지만 너네 한번 생각해봐. 화법작문 개념 몰라서 못 푸냐 문제? 아니에요. 비문학, 독서 영역 개념이 빵꾸 나서 틀리는 거야? 아니야. 이게 문학은 영역별로 그게 좀 달라. 근데 문학하고 문법은 개념이 중요하죠. 다른 영역들은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독해 전략. 이건 뭐냐면은 이 책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문학 영역에 잘 생각해 보면은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자기가 푼 문학 작품을 생각해봐. 자주 출제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 시대를 넘나들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시가를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란 얘기야. 고대가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백제시대 노래 정읍사.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 고려가요. 그 다음 시조. 이렇게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공부할 거냐? 너무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잘 나오는 주제의식에 맞춰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다른 작품이 출제되도 아 이게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주제 요소가 내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네. 그러면 지문이 좀 읽히겠죠. 잘 나오는 주제가 뭐 있게? 그렇죠. 사랑 이야기. 그거는 고전이든 현대든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극문학이든 전 영역에 걸쳐서 잘 나오는 주제들인 거지. 주제별로 좀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시대적 아픔을 담은 작품들. 시대적 아픔과 관련 있는 게 뭐 있게? 고전문학 중에 뭐 있을까? 아픔의 시대가 있었죠. 옛날에.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시대. 그리고 현대적으로 봤을 땐 6.25 뭐 산업화 막 이런 게 있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좀 묶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약간 특이하죠. 일반적인 문학 강의처럼 시대순으로 쭉 가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당연히 공부할 겁니다. 각 영역의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 유형 이렇게 푼다. 이렇게 문제 유형 있는데 이렇게 푼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각 영역별로 감상법을 알려줍니다.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을 알려주고 그거에 맞게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하는 연습. 내가 그냥 주제, 소재 이런 거 써주면 받아줬고 이런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완벽해요. 이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학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전 영역 필수 개념이 각 챕터 앞에 있습니다. 시문학에서는 시적 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해가면서 전 영역 필수 개념이 있어요. 이걸 배우고 그 개념에 맞는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각 챕터의 앞부분은 이렇게 개념과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주제별로 이제 문학 작품들을 묶어놨습니다. 시대별로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랑, 이별과 관련된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다. 역대 수능에서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한번 현대시고 고전시가고 현대소설 고전도 상관없이 이 주제와 관련 있는 작품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주제별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12개의 주제로 구성해놨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갈 거야? 해당 안 하면? 아니지? 잘 봐요. 이런 친구들. 일단 첫 번째. 문학 개념을 내신 때 잠깐 한 적은 있어도 한번 쭉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 이거 문학 정리 한번 될 겁니다.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 지문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애들. 자기는 이 부분을 이 시어를 긍정적인 시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니까 부정적이고, 나는 이 등장인물이 긍정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놈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문학을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해석의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문학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딱 떠올렸을 때 모르겠다. 어떤 주제들이 잘 나오는지 자체를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요거 이제 주제별 학습을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문학 문제 풀 때 요게 문제죠. 두 개 중에 하나가 항상 왔다 갔다 헷갈리는 애들. 비문학 같은 경우가 오히려 깔끔할 수 있어. 왜냐면 비문학은 함축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함축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답을 쓰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뭔가 사고 과정이 살짝 필요하고, 이랬을 때 엇나가게 되면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고, 이런 친구들. 문학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고민돼 죽겠네. 맨날 시험 볼 때마다 고민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시간 단축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문학에서 요즘에는 시간을 확 당겨야 됩니다. 문학 쪽에서 시간을 확 줄여야, 그래야 어디서 여유 있게 풀어.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학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단축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단강만 들어도 요거는 가능해요. 이 강의 전범위와 관련해서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하겠다. 원래 선생님은 제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구실에서 OT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연구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지? 니네가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물론 다 점검합니다. 강의 전범위 손글씨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똑똑합니다. 직원들이 잘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전원, 카페 정회원 등업. 이거 원래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면은 벌써 2만 명 이상 가입했더라고. 그 카페 가입하면은 거기에 자료들 되게 많아요. EBS 분석 자료도 올라가고 모의고사 자료도 올라가고, 하다못해 고3 학생들은 1학기 내신도 중요하잖아. 내신과 관련한 자료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카페 활용 잘 하도록 하시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단 다른 데다 퍼다 나르지만 말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퍼다가 막 수만이 같은 데다 갖다 나르고 막, 네가 만든 자료 아닌데 왜 걷다. 안 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 영균이한테 있습니다. 절대로 퍼다 날리지는 맙시다. 본인들 활용하시고, 문제 유형별 막 영역별로 막 고난도 문제 무슨 문제 갖고 다 분류해서 문제 많아. 이거 뽑아갖고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영역별 문제은행을 제공한대네요. 문학 영역별, 예를 들면은 뭐 시, 소설, 뭐 고전문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필, 극문학 해가지고 문학 영역별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문제은행은. 그거를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이거를 집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집에 프린터기 있지? 그거 이제 본인이 뽑아가지고 풀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선생님 강의 목표는 요거라고 그랬죠?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최소한 내 수업 듣는 애들은 싹 다 1등급 만들어버리겠다. 된다! 선생님 제자 중에 8등급도 수능에서 하나 틀렸다. 그런 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 마인드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1강에서 봅시다.